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전설적인 배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할리우드와 스웨덴을 넘나들며 활동했던 스웨덴 출신의 배우 그레타 가르보입니다. 가르보는 단순히 영화 배우를 넘어 무성영화와 유성영화라는 영화사의 중요한 과도기를 이끌며 두 장르 모두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인물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심지어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성 배우 순위에서 5위에 오를 정도로 그 이름이 전설로 남아 있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그녀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무려 4번이나 올랐지만 아쉽게도 한 번도 수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연기력과 매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가르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바로 170cm라는 큰 키와 북유럽 특유의 얼음 같은 매혹적인 미모입니다. 배우 루이즈 브룩스는 가르보를 두고 완벽한 골격, 부드러운 피부, 투명한 눈동자를 가진 배우라고 극찬하기도 했어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가르보의 신비로운 이미지는 사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고 해요. 그녀가 소속되어 있던 영화사 MGM이 가르보를 수수께끼 같은 매력을 가진 배우로 브랜딩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스웨덴의 스핑크스라는 별명을 만들어 퍼뜨리기까지 했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르보가 단순히 외모나 연기력뿐만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이미지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은둔의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녀는 고독과 자유를 향한 끝없는 갈망으로 가득했답니다. 오늘은 그녀의 사랑, 성공과 고독, 그리고 그녀만의 방식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가르보는 극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부터 수줍음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죠? 가난 속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나이에 물질적인 열망이 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기술 없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는데요. 주로 재래식 화장실에 오물을 퍼내는 일을 했다고 해요. 가르보는 이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만 동시에 힘든 노동으로 병을 얻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14살에 아버지를 잃고 가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발소에서 면도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이후 백화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가르보의 눈에 띄는 외모 덕분에 카탈로그 모델로 발탁되었고 이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1921년 백화점에서 후원하는 단편 광고 영화에 출연했고 이를 계기로 여러 단편 홍보 영상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코미디 감독 에릭 패칠러의 눈에 띄어 단편 영화 불황자 피터에도 출연하게 되죠. 어릴 때부터 영화에 매료되어 있던 가르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톡홀름의 왕립 연극학교에 들어가 2년간 본격적으로 연기를 공부하며 배우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감독 모리츠 스틸러였습니다. 스틸러는 가르보를 영화 괴스타 베르링스 이야기에 캐스팅했고 그녀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그녀의 경력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가르보라는 예명도 스틸러가 만들어준 거라고 하니 정말 그녀의 인생에 중요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큰 반응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영화 기쁨 없는 골목길이 독일에서 큰 인기를 끌며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감독 스틸러와 함께 할리우드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리우드에 도착한 가르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화려함만이 아니었습니다. MGM은 그녀의 외모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치아 교정, 체중 감량 무려 15kg와 머리와 눈썹을 정성껏 다듬는 등 외모에 많은 변화를 요구했죠. 당시엔 이런 요구가 흔했다지만 지금 들으면 믿기 힘든 이야기죠. 게다가 MGM은 가르보와 감독 스틸러 모두에게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르보의 미국 데뷔작 토렌트에서 스틸러를 해고하고 다른 감독을 기용했는데요. 이 사실에 가르보는 크게 실망했다고 해요. 하지만 영화가 흥행하면서 MGM은 그녀를 더 적극적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르보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영화 드 템트레스 촬영 도중 스튜디오와 의견 충돌로 스틸러가 감독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게다가 촬영 중에 그녀의 언니가 스웨덴에서 사망했지만 MGM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막아버렸습니다. 정말 가혹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가르보는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세 번째 영화 플래시 앤 더 디블은 그녀에게 큰 성공을 안겨줬고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순간을 가져다줬습니다.
이 작품에서 당시 최고의 무성영화 배우였던 존 길버트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의 사랑은 영화 밖에서도 이어졌고 영화는 크게 흥행하며 그녀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 가르보는 성공 가도를 달리며 할리우드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3편의 영화가 연달아 대박을 터뜨리자 MGM과의 계약을 두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협상 방식이 정말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겠다며 파업을 선언한 거죠. 결국 MGM은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당시 최고 금액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해서 1934년 뮤지컬 애니싱 고즈의 노래 가사에 넌 최고야, 마치 가르보의 출연료처럼이라는 구절이 등장할 정도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감독과 제작진을 직접 고를 수 있는 권한까지 얻었고 촬영 시간과 조건도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장은 철저히 비공개여야 했고 근접 촬영 시에는 카메라와 자신이 안막으로 둘러싸여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죠. 이런 까다로운 요구들 때문에 가르보는 완벽주의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까다로움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과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하려는 프로페셔널함의 일환이었지요. 이때 가르보는 무성영화의 여신으로 불리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1920년대 후반 영화 산업이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가면서 많은 배우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목소리 톤이나 영어 발음 때문에 관객의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가르보는 달랐습니다. 약간 쉰 듯한 목소리는 오히려 그녀의 신비로운 이미지와 잘 어울렸고 관객들은 그녀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성영화 안나 카레니나의 광고 문구는 가르보가 말한다 였는데요.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당시 얼마나 큰 화제가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영화로 가르보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며 유성영화에서도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 마타하리, 그랜드 호텔, 안나 카레니나, 춘희 등 수많은 명작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가르보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그녀의 연인이었던 배우 존 길버트와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영화 플래시 앤드 디블에서 만나 뜨거운 사랑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길버트는 유성영화로의 전환에 적응하지 못했고 MGM과의 갈등으로 경력이 점점 쇠락해갔습니다. 가르보는 길버트를 돕기 위해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크리스티나 여왕에 그를 캐스팅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덕분에 길버트는 잠시 MGM과 재계약을 맺고 복귀했지만 이미 마음과 몸이 지친 상태였던 그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길버트는 1936년 심장마비로 요절했고 가르보는 그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1941년 영화 두 얼굴의 연인을 끝으로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36세였는데요. 19년간 모두 24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은퇴를 결심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30대 초반부터 연기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관심과 명성은 부담으로 다가왔고 할리우드의 상업적인 환경도 지치게 했죠. 가르보는 은퇴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고 뉴욕에서 조용히 지내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르보는 단순히 연기만 잘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에도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출연료를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할리우드의 번화가로 유명한 로데오 드라이브가 지금처럼 화려해지기 전에 이미 그곳에 부동산을 사뒀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에도 소질이 있어서 은퇴 후에도 평생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즐겼죠. 은퇴 이후 뉴욕 맨해튼의 이스트 강이 보이는 고급 건물에서 살았습니다. 그 건물의 5층 전체를 통째로 차지했는데요. 방이 무려 7개나 되는 집이었다고 해요. 또한 사생활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경비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웃들이 가르보를 만났을 때 못 본 척하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 사이에서 그 얼굴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원래는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찬양하는 뜻이었겠지만 은퇴 후에는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호칭이 되었죠. 그렇다고 그녀가 항상 냉정했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건물 직원들이 전부 파업을 했을 때 가르보가 직접 승강기를 운행하며 이웃들을 도왔다는 훈훈한 일화도 있습니다. 가르보의 집은 예술적 취향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집 안에는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그림과 18세기 프랑스 고가구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일 늦잠을 자고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요리는커녕 커피를 내리는 것조차 번거롭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철저히 귀차니즘 라이프를 실천했죠. 대신 고급 북유럽 요리 전문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가르보는 은퇴 이후 소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삶을 살았답니다. 가르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극도로 싫어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은둔한 건 아니었어요. 매일 외출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와 스카프,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다녔으며 창가를 둘러보고 화랑에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며 활발히 활동했죠. 또한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스위스 클로스터스에 있는 휴가용 저택에서 겨울을 보내곤 했는데요. 거기선 자신이 좋아했던 감독 클레런스 브라운의 이름을 따와 해리엇 브라운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끔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치미를 뚝 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은둔을 추구했지만 그녀의 삶은 의외로 여러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르보의 삶에는 흥미로운 미스터리도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톡홀름에서 영국군 첩보 활동에 협조했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고위급 나치 동조자들을 색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영국 첩보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50년대 초 배우 리처드 버튼이 할리우드의 작은 모임에서 가르보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성이 가르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40 정도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는데요. 품격 있는 외모와는 달리 꽤 야한 농담을 던져서 버튼을 놀라게 했다고 해요. 사실 이런 면모는 동료 배우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차갑고 신비로운 이미지지만 실제로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다소 저속한 농담도 스스럼 없이 할 만큼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해요. 1954년 가르보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연기를 펼쳤다는 찬사와 함께 아카데미 특별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을 수상하고도 시상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1955년 이후로는 팬 사인조차 하지 않았고 영화 행사에도 가지 않았으며 심지어 백악관의 초대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철저히 자신만의 삶을 고집했던 그녀는 친구에게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지내는 걸 알게 하는 게 싫다며 고립된 삶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고민은 항상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귀찮다. 귀차니즘으로 무장한 그녀의 삶은 어쩌면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네요. 1980년대 가르보와 인터뷰를 했던 에드워드 로즈에 따르면 그녀는 흡연, 특히 초콜릿칩 쿠키, 그리고 보드카와 스카치 위스키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그녀의 은둔 생활 속에서 중요한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르보를 두고 동성애자라는 의혹은 그녀가 활동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여성스럽다기보다는 중성적이고 때로는 남성적인 느낌까지 강했다고 말했죠. 가르보의 연애사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뻗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관계가 있었다고 지목된 여성들로는 배우 클로데 콜베어, 재즈 가수 빌리 홀리데이, 그리고 배우 제니 게이너, 루이즈 브룩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 털룰러 뱅크헤드와의 관계는 유명한데요. 뱅크헤드는 또 다른 전설적인 배우 마를레네 디트리와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친구이자 작가였던 고어 비달은 여자들은 가르보를 좋아했지만 남자들은 가르보를 싫어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르보의 동성애 의혹이 더욱 강해졌다고 볼 수 있죠. 또한 가르보의 때이른 은퇴는 동성애 절친으로 의심받는 미미 폴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가르보보다 2살 위인 미미 폴락은 1922년부터 24년 스웨덴 왕립 드라마 시어터에서 그레타 가르보와 함께 수학하며 평생 우정을 나눴죠. 폴락은 1927년 스웨덴 배우와 결혼했다가 9년 뒤 이혼했는데요. 가르보의 동성연인 미미 폴락은 부모의 강요로 결혼을 하며 자녀도 낳게 됩니다. 하지만 가르보와의 관계로 남편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면서 매스컴의 관심을 받는 미미 폴락을 위해 가르보는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미 폴락은 가르보가 은퇴한 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둘의 사이를 의심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가르보도 은퇴를 하면 폴락과의 사생활이 잊혀질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해석은 2006년
미미 폴락의 아들이 가르보와 미미 폴락 사이에 오고 간 편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고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녀의 삶 속에서 남성 연인들도 존재했던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가르보는 연애에 있어 굉장히 대담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직설적으로 구애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 당시에는 유혹에 능한 악녀라는 이미지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연인이었던 배우 존 길버트와의 관계는 많은 논란을 낳았어요. 길버트에게 청혼을 승낙을 했지만 가르보는 결혼식 날 도망을 갔다고 하네요. 가르보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반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녀는 친구에게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건 끔찍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길버트와의 관계는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헤어진 후에도 그에게 강한 애착을 보였다고 해요. 가르보의 연애사에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은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이자 디자이너였던 세실 비튼입니다. 비튼은 고전 할리우드 스타들의 외모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로 유명했지만 유일하게 칭찬한 사람이 바로 가르보였어요. 비튼은 1930년대부터 가르보를 좋아했지만 두 사람이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한 건 1946년, 10여 년이 지나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연애의 시작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비튼은 가르보를 오래도록 짝사랑했지만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 가르보가 대놓고 그를 잠자리로 이끌면서 관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비튼 역시 가르보에게 청혼했지만 그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튼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멀리하며 정신적 고문을 했다고 해요. 비튼이 다른 여성과 만나기 시작했을 때는 질투심을 드러내며 그 여자를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비튼은 가르보에게 차이고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뒤로도 오랫동안 그녀를 잊지 못했다고 해요. 가르보의 연애사는 단순히 로맨스가 아니라 그녀의 독립적인 삶의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나 소유물이 되는 것을 거부했고 사랑에서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대담함과 자유로움이 매력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죠. 1933년 권투 선수 맥스 베어가 나치 독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권투 선수 막스 슈멜링을 KO로 꺾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승리로 여겨졌는데요. 가르보는 이를 두고 나치에 대한 승리라고 칭하며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승리를 계기로 맥스 베어에게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MGM 창업자 루이 비 메이어조차 출입이 금지됐던 촬영장에 베어를 초대해 만나게 되었죠. 두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 연인 관계를 이어갔지만 1934년 베어가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뉴욕으로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가르보의 삶에는 맥스 베어 외에도 여러 남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고 알려진 인물들 중에는 배우 닐스 아스테르, 영화 제작자 찰스 K 펠드먼, 배우 조지 브렌트, 또한 만화가 찰스 아담스와도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해지죠. 심지어 1955년에는 그리스의 선박왕 아리스토틀 오나시스와도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연애사에는 독특한 점이 많았는데요. 가르보는 단순히 연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만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삶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1937년 가르보는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와 함께 공개적으로 자주 다니며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한 사업가 조지 슬리가 사는 건물로 거주지를 옮기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가르보는 배우 벤 존슨과도 관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연애사는 항상 소문과 진실이 뒤섞여 있었고 그녀의 신비로운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가르보는 외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귀찮아했어요.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장이 번지든 말든 대충 다니곤 했죠. 심지어 데이트 자리에도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유명 사진작가 세실 비튼은 자신의 일기에 그녀는 산발한 머리에 번진 화장으로 데이트에 나타났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다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완벽한 이미지는 사실 그건 모두 그녀가 몸담았던 MGM 스튜디오의 작품이었습니다. 눈썹 스타일링부터 메이크업까지 그녀의 시그니처 룩은 모두 MGM에서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러나 가르보의 메이크업은 그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특히 가늘게 그린 눈썹과 강조된 속눈썹은 1930년대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유행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미용산업의 변천사를 소개한 아름다움의 발명이라는 책에도 등장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정작 가르보보니는 이런 트렌드에 무관심했답니다. 옷을 고를 때조차 그냥 검은색으로 하자고 말하며 다른 색깔을 고민하는 걸 귀찮아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이 항상 밝기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60대에 접어들면서 가르보는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이웃의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예민해졌습니다. 단조로운 삶의 지겨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사회 불안장애와 군중 공포증이 심해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점점 더 피하게 되었다고 해요. 가르보는 말년에 건강이 악화되어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고 심장과 콩팥 문제가 심각해져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레타 가르보는 1990년 4월 15일 84세의 나이로 뉴욕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 약 3,200만 달러를 오빠의 딸인 조카에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유언장에서 자신이 스톡홀름에 묻히기를 희망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때 묘지에는 수많은 기자, 팬, 그리고 사진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장례식 참석을 막았다고 전해지며 장례 날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르보는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참석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땅에 묻혔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르보는 그녀 자신에게 충실했습니다. 2005년 그레타 가르보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우표가 미국과 스웨덴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스웨덴 베크로나 지폐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으며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그레타 가르보는 단순히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간 독특한 인간이었고 세상의 기준과 기대를 거부하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지만 현실에서는 고독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